지난 시간 우리는 공통된 비전의 부재로 혼란을 겪었던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범국가 독일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전승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통일된 독일이 다시 자신들을 위협할까 두려워 그들은 통일을 반대했을 텐데 과연 통일의 문을 열었던 키는 무엇이었을까요?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우리가 몰랐던 독일 통일 이야기 제3편 통일 외교 주변국 설득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서독의 상황부터 살펴보자면 서독은 1952년 독일 조약을 맺습니다.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대해서는 2차 대전 전승 국가들이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승인 없이는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베를린 지역에는 미군 6,000명, 영국군 3,500명, 프랑스군 3,000명이라는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니 각설하고 이들 나라의 승인이 없는 한 독일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동독의 사정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소련군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았지만 형식에 불과했으니까요. 실상은 소련의 위성국가여서 독립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규정에 따라 동독 내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소련군의 회원국 영토 주권도 인정했는데 무려 54만 명의 소련군과 부속 인원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독이 아무리 통일에 합의를 했다 치더라도 2차 대전 전승 4개국의 동의가 없다면 통일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사실 주변국들은 진심으로 독일의 부활을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 때문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은 통일로 인해 독일이 막강해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킬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막는 방법 중 동서독의 분할 점령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에 독일 통일의 움직임은 주변국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프랑스는 지난 100년 동안 3번이나 독일의 침공을 받은 나라로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1월 18일 서독 정부가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을 발표하자 프랑스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경솔한 기습 공격!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독의 움직임에 반격이라도 하듯 동독의 모드로우 총리와의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테니 서독에 병합되지 말아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이런 프랑스의 태도도 곧 국제 정서에 따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독일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다 소련도 태도 변화의 징후를 보였기 때문이죠. 눈치 빠른 프랑스는 재빨리 독일과 유럽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 유럽 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사실 독일의 코을 총리가 유럽 단일 통화 제도의 도입과 신속한 유럽 통합을 약속했기 때문인데 자국에 도움이 되는 길을 마다할 나라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은 사실 두려웠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어 막강해지면 유럽 내에서 영국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영국이 반대하고 있던 유럽 통합도 촉진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처 총리는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만약 독일 통일이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면 나토, 유럽 공동체, 헬싱키 선언에 서명한 35개국과 공조하여 통일을 지연시킬 생각이었습니다. 89년 9월에는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 독일 통일은 이웃 국가들의 희망과 이해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고 언급하고, 이어 11월 17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독일 통일이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 호응을 얻지 못했고 영국 보수당 내 유럽 통합파가 반발해 대처 총리의 입지마저 약화됩니다. 결국 영국도 통일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2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본 소련. 당연히 독일 통일? 노노노입니다. 게다가 동독이 소련의 위성국가여서 굳이 찬성할 이유조차 없었죠. 그러나 동유럽 공산 정권들이 급속하게 붕괴되자 동유럽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독 정부가 통일을 결정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압박을 가해오니 소련은 코너로 몰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주 쉽게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소련. 통일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소련은 서독의 콜 총리로부터 막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반기지 않았던 독일의 통일. 그러나 미국만은 달랐습니다. 물론 미국도 처음부터 긍정적이었을 일은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1989년 가을 동독 평화 혁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미국은 슬슬 긍정적인 태도를 표시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서독이 일관되게 친미, 친서방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 자기 좋다는 사람 뭐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게다가 콜 정부가 나토의 결정에 따라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3년 11월 중거리 미사일의 서독 배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미소 간의 중거리 미사일 폐지 협정을 성공시키는데 일조하는데요. 이어서 미국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더욱 가감하게 통일을 지원합니다.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이렇듯 긍정적이자 미국의 눈치를 보던 주변국들도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독일 통일에 있어 미국은 지렛대가 되어준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렇듯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좀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았던 독일의 통일은 주변 국가들의 견제를 극복해가며 기적과도 같은 두 가지 일을 이루어냅니다. 바로 1990년 7월 16일 코카서스 정상회담과 9월 12일 2+4 모스크바 회담인데요. 코카서스 회담은 독일이 소련으로부터 완전한 주권 회복과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통일을 문서로 보장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콜은 회담의 대가로 총 550억 마르크를 지불했습니다. 2+4 모스크바 회담은 동독과 서독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6개국 외교 장관들이 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회복시키고 통일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주변 6개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등으로 독일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데 독일의 통일처럼 우리도 미국의 역할이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이 주변국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된다면 한반도 통일의 문도 보다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